예, 반갑습니다. 예, 도선 철학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절태양장생 그 모방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방범죄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속행위의 모방범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범죄, 성모방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을 조금 드린다면은, 절태양은 항상 범죄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범죄를 당합니다. 왜? 태는 태아죠. 신생아는 갓 태어난 애죠. 신생아가 반항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신생아는. 그리고 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해당되는 혼도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태양은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항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 절태양은 항상 이성으로부터 유혹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인해서 불륜을 저지러 본 남편, 본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한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본 남편, 본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생은 본인이 이성을 유혹하기도 하고 이성이 또 장생을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쌍방입니다. 서로가 똑같이 쌍방간에 서로가 유혹을 합니다. 절태양은 일방적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혹을 당하든 유혹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도 역시 또 똑같이 절태양은 이성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장생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놓고도 이성을 유혹하기도 하고 이성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혼을 또 당합니다. 또 당해도 역시 똑같이 또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이성을 유혹하고 이성으로부터 또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장생은 이성을 유혹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절태양은 이성으로부터 유혹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불륜이 된다는 거죠. 불륜 관계가 되어서 본 아내와 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지속적인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을 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성범죄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성범죄로. 이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서 절태양은 이성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합니다. 또는 강제 성폭력도 당합니다. 절태양은 강제로 성추행, 강제로 성폭력, 강간도 역시 당합니다. 그것이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왜였던 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혼을 당합니다. 그러나 장생은 본인이 직접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성폭력도 하기도 하고 또는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강간을 하기도 하고 이 장생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게 도화살과 홍염살이 같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태양 장생은 절태양은 도화살만 있고 장생은 도화살과 홍염살을 같이 겸비한다고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몇 번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가 또 이런 데 해당되지 않는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항상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지 않나? 항상 주변의 이성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요즘에 스토킹이라 그러죠. 예, 이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은 절태양입니다. 절태양이 스토킹을 당하죠. 장생도 스토킹을 당하기도 하고 스토킹을 하기도 합니다. 장생은 스토킹을 하기도 하고 스토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태양은 스토킹 당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로 조금 불공평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절태양 장생이 그 중에서 장생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존재고 또 왜 위험하냐? 장생은 젖먹이지만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생아 양은 지금 막 태어났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어떤 행위를 받았을 때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성추행을 당하기만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당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기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태양은.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떤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은 외부로부터 폭력을 받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반항할 수는 없죠. 태아는. 신생아도 외부로부터 폭력이나 압력을 받으면 신생아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태양은. 그러나 장생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경우 하고 소리치고 웁니다. 소리치고 오고 손을 흔들며 뿌리치면서 밀어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손으로 거부 반응을 표현합니다. 젖먹이 애들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동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장생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외부에서 가했을 때 그것을 거부 의사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성추행을 당하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성분이 만약에 장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추행을 당하다가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근데 절태양은 성추행을 그냥 당합니다. 반항할 의지가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생아가 어떻게 외부로부터 압력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아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거부할 수가 없죠. 절도 역시 외부의 압력을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생은 싫은 거는 싫다고 표현을 울음소리로 거부하고 또 손으로도 밀어낼 줄 아는 것이 장생입니다. 그래서 장생에 해당되는 남성이 장생에 해당되는 여자를 만약에 성추행을 했다면 그 장생에 해당되는 여성분은 도망갑니다. 싫으면은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달려가죠. 왜? 저 사람이 도망을 가서 경찰서로 신고할지 아니면 자기 지인 주변의 사람한테 알릴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쫓아가서 제2의 범행을 제2차 범행이 벌어지는 거죠. 제2차 범행 살인이죠. 살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의도하지 않는 원초적으로 의도가 되지 않는 살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또는 계획적인 살인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겁이 났어. 저 사람이 도망가서 혹시 어디에 알리지 않을까? 입을 막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장생의 남자가 장생의 여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력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장생에 해당하는 여자가 만약에 성폭력을 당할 때 거기에서 잘 모면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알리게 돼가 있어. 알립니다. 본능적으로 알립니다. 그러면은 장생의 남자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나니까 장생의 여자를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그 장생의 남자는 공황 상태로 들어갑니다. 공황 상태 아시죠?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폭행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포감, 그 공포감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장생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황장애가 바로 옵니다. 그 공황장애로 인해서 이 제2차 범행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장생은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그 범행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은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범죄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겁을 먹게 돼요. 엄청난 겁을 먹게 됨으로써 그 도망가는 장생의 여인이 도망가는 뒤를 쫓아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살인을 한 후에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위법을 하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죄의식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했는데 그것이 위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지난 과거에 그런 위법 행위를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기보다는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한 행위가 그것이 죄로 판명되어서 그 범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추행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강력한 법적인 행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뒤로는 그 행동은 모두 서독이 되어버리죠. 지난 시간에 조수빈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장생이 만약에 그게 법적인 제지가 오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장생에 해당하는 여성분은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왔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또 당한다는 거죠. 장생에 해당되는 여성분은 본인이 남성을 유혹하기도 하지만은 남성이 본인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것은 크게 범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를 유혹을 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다. 여성분이 그것을 범죄로 인정을 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지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그만두는 거로만 여성분이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장생은 단지 남편과 이혼하는 거 그 수준에서 끝납니다. 장생의 남자가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교도소를 감옥을 가지만은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여성의 약자 편에 서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성추행을 일으켰을 때,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간혹 보면은 장생의 여자가 미성년자를 성추행을 했다. 그런 뉴스가 요즘 간간히 나오기도 하죠. 그게 다 장생의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학교 여성생이나 학원의 여성생들이 미성년자 학생들 상대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거로 인해서 요 근래에 와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죠. 거기서 그 여성분은 장생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생과 절퇴양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절퇴양은 피해자고 장생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장생은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절퇴양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절퇴양은 관계는 아주 지속적으로 많고 성폭력을 당하는 쪽은 여자만 당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퇴양은 도화살만 있고 장생은 홍념살과 도화살을 같이 겸비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절퇴양 그리고 장생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남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남들도 저렇게 하니까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아무 일 없어.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나쁜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범죄로 지목이 됐다. 그런데 자신은 해도 아무 범죄로 지목이 안 됐고 범죄적으로 처벌을 자기 자신은 안 받았다. 그럼 자신은 괜찮은 거예요. 타인은 그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이 안 받았으면 별로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장생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형사적인 조치를 당했을 때만이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기 전에는 죄의식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무속행위도 하고 불법적인 행위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잘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그래서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만 하나 저 사람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왜 내보고만 그러노?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변명을 널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생은 죄의식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으로는 조금 저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도덕을 외치죠. 자신은 도덕적으로 별로 책임감,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타인에게는 그 도덕적인 어떤 죄의식을 추궁을 합니다. 장생이. 그런데 참 불쌍한 것은 절태양이죠. 절태양은 좋든 싫든 간에 항상 외부로부터 성추행의 대상이 되어 있고 스토킹의 대상이 되어 있고 장생도 역시 마찬가지 스토킹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장생은 스토킹을 하는 장본인입니다. 장생은 스토킹을 하는 장본인이기도 하지만은 스토킹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 절태양은 스토킹을 당하기만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이 불륜, 서로가 본 남편이 아니고 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새로운 이성에 눈을 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절태양 장생은 남의 하는 행동, 남들이 하는 그 행위, 남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투, 그런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절대 느끼지 못하고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또 무속행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속행위 하는 사람들은 절태양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속행위를 할 때 죄의식을 못 느끼고 무속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죄의식을 절대 느끼지 못하고 남을 희롱하고 남을 농락하는 거죠.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무속인 집에 가실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제대로 나를 상담을 해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는 신체 접촉을 원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짜 무속인입니다. 그런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